안녕하세요. 경기고등학교 왕건환 왕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3단원 한글 맞춤법과 표기에 대해서 복습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부분만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안 보셔도 됩니다.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면은 그 정도 범위에서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맞춤법을 좀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사전 국어지식 한글 맞춤법 부분을 보시면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나 편법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실제로 만든 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설이니까요.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온라인 가나다 국립국어원 질문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검색해 보시면 웬만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얻으실 수 있고요.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면 질문을 올리면 하루 이틀 정도면 답변이 달아집니다. 이것 이외에도 유튜브에 맞춤법으로 검색하시면 맞춤법 강의가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당장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본문, 부록, 학습활동 순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글 맞춤법과 표기에 보시면은 학생들의 대화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애를 낳다 할 때 실제 발음은 낳다인데 병이 낫다 할 때는 낫다지요. 여러분이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잘 들어보면은 이렇게 발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종결하는 다를 통일해서 쓰면은 여기에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히읗 받침 쓰고요. 혹은 시옷 받침을 쓰면은 히읗과 디귿이 축약되어서 티읕이 되고 시옷은 뭐 대표음인 디귿으로 발음되겠는데 이 디귿 다음에 디귿이 쌍디귿으로 발음이 되게 됩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시옷 받침이나 히읗 받침을 쓰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글 맞춤법은 단순히 정한 다음에 외우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발음을 특히 그 현대 서울 사람들, 그 현대라고 하면은 1988년도가 기준이 되겠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의 발음을 수집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알아보기 쉽게 표기할 수 있을지 연구한 끝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뒤에 또 살펴보죠. 꽃 같은 경우에도 치읓으로 쓰는데 왜 치읓으로 쓸까요? 자, 뒤에 조사인 이를 붙여보면 꽃이로 발음이 되죠. 자, 만약에 이게 시옷 받침이라면은 이것은 꽃시로 발음이 될 것이고요. 디귿 받침이면은 꽃지 이렇게 발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두고서 치읓으로 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환경에 따라서 막 다르게 표기한다면 혼란스러울 건데요. 밑에 월인석보라는 중세국어 문헌인데 2학기 때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2학기 때 상당히 더 고생을 할 것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깊다 같은 경우 여기 비읍 받침으로 옛날에는 표기를 했는데 여기 거는 일단은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2학기 때 배울 것입니다. 깊다라는 것을 이렇게 현대국어의 맞춤법대로 어간을 통일해서 적고 어미도 통일해서 적게 되면은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보다 이해가 훨씬 쉽겠죠. 왜 이렇게 소리 나는지는 뭐 2학년 때도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1학년 때는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초등학생들이 받아쓰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지만 맞춤법을 익히고 나면은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읽고 쓸 때 편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고 1988년에 이제 현재의 한글 맞춤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총칙으로 표준어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법과 소리라는 것을 어떨 때 적느냐면요. 기본적으로 원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음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읽지만은 밑다에서 왔기 때문에 밑이라는 것을 밝혀준다는 것이죠. 길이도 길이라고 적지 않고 길다에서 왔기 때문에 길 부분을 밝혀 적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냥 소리대로 적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목걸이 같은 경우 목에 거는 장신구, 장식품을 얘기할 땐 이렇게 쓸 때 걸다의 의미가 꽤 많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목걸이라고 하면은 특수한 의미가 생깁니다. 목이 붓고 아픈 질병이라는 특수한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굳이 걸다라는 말에서 왔다는 걸 밝혀줄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이럴 때는 소리대로 적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설명이고요. 이렇게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부록에서는 중요한 부분들만 뽑아 놓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나오는 뭐 형태소라든지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